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여한웅입니다. 오늘은 소액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투자를 할 투자처가 보통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부동산에는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지나 경기도 쪽에 갭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는 지방 쪽으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요즘은 거의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물건들도 투자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주로 지방에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억 단위 2억 3억 이렇게 되는 돈들은 대도시나 서울 수도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정석이고, 2천 3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거의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빌라에 대한 갭 투자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주택 경기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투자는 크게 선호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갭 투자로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제외를 하고, 그리고 2억이나 3억 이런 돈 투자도 고액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소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일단 이 부분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토지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러한 토지들을 발굴해내서 싸고 괜찮은 매물들을 발굴해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 지가 오래가 됐지만, 동네 부동산에서 아파트나 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물들을 갖다 드리면, 팔아달라고 하면 어떤 유통 경로를 경험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통 경로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이런 동종 어떤 토지에 대한 그런 분들하고 커넥션이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이나 아니면은 매도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수요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 산꼭대기에 있는 임야라든지 하천변에 조그마한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수요가 소액이기 때문에 되게 많습니다. 월급 생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 하시던 분들도 소액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와 상관이 없이 불경기 때나 아니면 경기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거래가 됩니다. 근데 피라미드식으로 금액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청은 조금 적습니다. 근데 주택은 또 예외겠죠. 주택은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하고, 이 토지는 어떻게 수급을 잘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천 내외 토지를 거래한다고 치면, 이 토지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집을 주로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 토지는 쓸모없는 토지다, 이런데 왜 투자를 하느냐, 속아서 샀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물론 산꼭대기 있는 땅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근데 이러한 토지가 아주 금액이 높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3천만 원 내외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들의 수요는 어떤 쪽에 수요가 있느냐 하면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첫째로는 일단 부동산은 매입을 해 놓으면 그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공시지가 자체가 대부분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은 경기 변동이나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산 주식들도 투자를 해보면 손실을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떤 투자 이익을 많이 남겼다 해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토지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 표면적으로 이익을 보는 어떤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토지 수요자가 우리가 TV에 보시면 자연인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토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가가 많이 있거나 그런 동네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보통 5천만 원 미만의 그 임야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거기에 정상적인 집을 지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산에는 임업 활동을 하시면 산막이라는 것을 신고만 하고 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토지들을 직접 매수를 하셔서 자기 명의로 하시고 자연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구그림 쪽에 옛날에는 자연인처럼 사시는 분들이 나라 땅을 무단으로 올라가셔서 운막처럼 뭐 농막, 산막 이런 식으로 비닐하우스처럼 쳐놓고 생활하시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드론으로 그 촬영을 다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내려서 적발을 해서 못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자기 임야를 취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수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 예로 안동 이마댐 위쪽에 철탑이 지나가는 그 부분에 임야가 우리가 매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김천에 계시는 분이 이 토지를 임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싼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천만 원대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토지에 최근에 저한테 연락 오기를 장내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임업 활동할 수 있는 임산물을 씨를 많이 뿌려 놓았다. 그래서 소확이 되면 저한테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고맙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묻지마 투자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제가 앞전에 이제 영상 올릴 때 말씀드렸듯이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이 헐값의 땅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투자를 하시면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린 대로 손자 때까지 가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이 토지 투자 2천, 3천만 원짜리 토지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실제 수요자도 많고 가수요자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재테크하는 부분이 이 뭐 화면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유튜브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편법이 좀 동원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나라의 세금 문제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 같으면 무조건 2년이나 3년
이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금을 그 누진 세율로 적게 내시고 그 2, 3년 후에 내 투자금에 대한 대비해서 큰 조금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프로수로는 투자 수익이 높은데 금액적으로는 뭐 따블이 나더라도 2천만 원 투자인데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프로수로 보면 적은 어떤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뭐 여기에서 투자 방식이 조금 오류가 나더라도 손해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익을 보느냐 아니면 많은 이익을 보느냐 투자 금액 대비해서 그런 결과만 남게 되는 게 토지 소액 투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를 내다 보면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뭐 3천만 원짜리 토지를 예를 들어서 광고를 냈다고 치면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십니다. 근데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의아하죠. 그래서 길이 있느냐, 뭐 어떻게 거기에 접근을 하느냐, 그 토지는 못 쓰는 땅인데 왜 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전화 저희들이 이제 뭐 많은 전화 통화량이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전화도 못 받을 때도 있고 이런데 뭐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 비밀 댓글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3천만원, 2천만원 이런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힘든 금액입니다. 근데 이런 토지를 구입을 해서 수요청 매입을 해서 이제 매도를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단타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수요청을 연결을 하는 중개하는 쪽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여기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황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도 이 토지를 어떻게 처분하는지를 뭐 저절로 알게 되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또 이 토지를 경매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저희들하고 일을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눈이 뜨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토지들을 경매를 받으러 다닙니다. 경매를 받으러 다니면서 경매를 싼 가격에 낙찰이 되면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파는 걸 업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부수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방송에도 경매 안내만 하는 전문적으로 안내만 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현금으로 매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하고 비교를 늘 합니다. 하면 현금 매매로 급매물로 나온 것들이 절반 이상 싼 것도 있고요. 경매라고 해서 다 싼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면 이게 경매에 나오면은 싸구나. 그리고 3천만 원 뭐 이 정도 내외 금액 같으면 무리가 없으니까 도시에 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땅 몇 평 값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이거를 낙찰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영월 쪽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1,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낙찰가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총 9명이 거기에 그 응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고가가 3,020만 원에 낙찰이 된 그 인야가 있는데 평수도 200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심리는 뭐 해서 또 그분이 그 나름대로 비싸게 낙찰을 받았더라도 또 재테크를 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워낙 그 금액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뭐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묻지마식으로 낙찰을 받을까 하는데
또 그런 물건들도 또 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떤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권장하는 건 아니고 혹시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쪽도 한번 해보시면 절대 손해나는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소액 투자라고 해서 농지, 임야 2천만원, 3천만원 이 금액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100% 다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 도시인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매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주말 농장 형식으로 매입을 해서 전국 어디에 있든 뭐 섬토지든 어디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8월 18일부터 아마 8월 18일부터 농지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규제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말 농장으로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를 1000제곱미터 미만을 매입을 하고 싶어도 그 인접지역이 아니고 많이 벗어나면 매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농지위원회가 8월 18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관외에 외지인들이 매입을 하려면 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농업진흥지역 안에 토지는 매입하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2주 가량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 뭐 이런 토지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어떤 변수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오늘도 뭐 소액 투자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떤 유튜브 보시면 경제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표로 해서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것대로 참고를 하시고 저는 현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서없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뭐 안 맞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떤 강요를 하는 영상이 아니고 이런 분야의 소액 투자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지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뭐 저는 다 집어치우고 현장에 일어나는 어떤 유통 경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뭐 참고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